오태훈의 라디오 매거진 위켄드. 네, 이번엔 일상에서 발견하는 실용 인문학 이야기를 합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저자 이효건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무슨 이야기 해봐요? 오늘은 정신승리라는 주제로 이야기할까 합니다. 네. 정신승리란 말 그대로 실제로 승리한 건 아니지만 정신적으로만 승리한 것으로 여기는 상태를 말하죠. 네. 예컨대 어떤 사람이 자격증 시험을 몇 년째 준비하면서 번번이 불합격 통보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는 이번에도 아깝게 떨어졌지만 그래도 지난번보다는 높은 성적을 받았기 때문에 나름 선방한 거야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거는 그죠? 또 선수가 시합에서 패했고 경기 내용도 별로 좋지 않았음에도 젖잘싸, 그러니까 졌지만 잘 싸웠다라고 포장하는 경우가 대개는 정신승리에 해당합니다. 이솝우화에 왜 여우와 심포도 이야기 나오잖아요. 여우가 너무 높은 곳에 있는 포도를 따먹을 방법이 없게 되자 돌아서면서 저 포도는 시어서 맛이 없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도 정신승리의 일종입니다. 이처럼 정신승리란 실제로는 아닌데 정신적으로만 승리했다라고 여기는 정신적 자기위안이나 자기합리화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합리화. 네. 근데 솔직히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자기를 좀 추스르거나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도 있기는 해요. 있죠. 예. 근데 이 자기 합리화라는 말이 있어요, 원래? 뭐 자기 합리화란 말은 최근에 심리학에서 많이 하는 건데 정신승리라는 표현은 중국의 대문호인 루시인의 소설 중에 아큐정전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정신승리법이라는 말에서 유래한 건데요. 소설에서 주인공 아큐는 상당히 지질하고 비루한 인물입니다. 예컨대 길을 가다 깡패를 만나 폭행을 당해도 저 녀석들은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나는 아들에게 맞은 것일 뿐이다. 라면서 정신적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도 만만치 않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루시는 그렇게 정신승리를 즐기는 주인공을 피해자로만은 그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힘이 강한 사람에겐 맞아도 저항 한 번 하지 못하고 정신승리에 그치는 아큐는 자기보다 힘없거나 힘없는 하층민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비웃고 때리기도 하거든요. 말하자면 루시는 정신승리를 즐기는 사람을 강자에게는 비굴하고 약자에게는 무자비한 이중적 인간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아큐와 같은 정신승리자가 극히 소수에 불과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요, 많아요. 그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본인은 아니라고는 하는데 남들을 보면은 저놈은 저런 놈이야 이러면서 많아요. 맞습니다. 루시는 강자에게는 비굴하고 약자에게는 무자비하게 행동하는 당대의 중국 민중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아큐정전을 썼다고 해요. 말하자면 당시 중국인들 사이에도 아큐와 같이 정신승리를 즐기는 사람이 꽤 많았다고 본 거죠. 근데 이제 1915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프랑스 소설가 로맹 롤랑도 아큐정전을 되게 좋아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는 소설을 읽고 나서 다음과 같이 평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련한 아큐를 생각하면 눈물이 났다. 보통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상대도 못하는 중국인들을 다루었다고는 하나 그것이 어디 중국인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인가. 아큐의 모습은 현대인들 많은 사람들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로맹 롤랑은 아큐와 같은 인물이 중국만이 아니라 현대인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본 거죠.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사는 곳에도 아큐와 같은 인간형이 도처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정신승리가 반드시 무조건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는 게 이걸 통해서 좀 우리가 좀 회복도 하고 위안도 받고 필요할 때가 있긴 있을 것 같은데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정신승리는 현실을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지 나쁘다라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스토아 철학자인 세네카가 이렇게 주장했어요. 현명한 사람은 잘못 해석하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은 자족할 것이다. 여기서 자족은 스스로 만족한다는 뜻입니다. 네. 세네카는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을 현명하게 잘 해석하는 사람이 지혜롭다라고 봤습니다. 가령 여기 이제 책에 나오는 예를 들면 질병이나 전쟁으로 한쪽 손을 잃은 사건이 발생해도 없어진 손보다는 남아있는 손을 생각하면서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세네카의 비유가 다소 좀 극단적이긴 한데요. 피할 수 없는 불행 앞에서는 현실을 비관하기보다는 현재 자기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자세가 보다 현명한 태도다라고 본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유한한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모든 현실과 그때그때마다 맞서 싸울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서는 수용하면서 만족할 줄도 알아야 되고 또 무지막지하거나 상대할 가치조차 없는 상대는 좀 피하거나 무시하는 쪽이 더 현명할 수도 있죠. 왜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이런 그러니까 얘기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 세상의 모든 불의나 불합리 네. 이걸 알고는 있지만 네. 모두가 다 여기에 맞서서 싸울 수는 없는 건 현실이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정신승리는 오늘날 심리학에서 자주 언급하는 긍정심리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긍정심리학의 대가인 미국의 심리학자 마틴 셀러그만은 진정한 행복이라는 책에서 이런 긍정적 태도가 행복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라면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긍정적 주관적 경험은 단지 부정적 감정의 부재가 아니라 웰비잉의 적극적 기여자이다. 이는 회복 탄력성을 강화함으로써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 그러니까 셀리그만은 어떤 사태를 접했을 때 그것을 긍정적 경험으로 해석하는 태도가 행복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네. 따라서 때로는 정신승리가 사태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하지만 긍정심리와 정신승리를 혼동해서는 곤란합니다. 이 둘은 엄연히 다른 심리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비슷해 보이는 것 같은데 뭔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긍정심리와 정신승리는 네. 현실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또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 여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심리는 사태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현실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또 내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뭘 실천해야 될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심리학에서는 사람들과의 사회적 유대 또 신체적 운동, 명상의 실천 등의 행동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예. 그래서 긍정심리의 소유자는 나쁜 일이 일어나면 일단 상황을 객관적으로 해석해서 받아들인 후에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체념하거나 괴로워하기보다는 그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현실은 받아들이지만 바꿀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네. 이제 세네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 운명과 죽음 그리고 신을 바꿀 수는 없지만 이에 대한 인간 스스로의 관점과 태도는 충분히 조절할 수 있으며 그것을 통해 운명과 죽음과 신에 승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세네카는 인간으로서 바꿀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에 대한 관점이나 태도를 조절함으로써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라고 봤는데요. 이건 긍정심리학에서 주장하는 관점과 매우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그러면 정신승리는? 예, 정신승리는 현실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나 냉철한 사태 파악 없이 그냥 자기 만족만을 추구하는 경향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져야 될 책임마저 무시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신승리는 응당 짊어져야 할 본인의 책임을 외면하고 또 직면해야 할 현실에서 도피하는 것, 이게 본질입니다. 따라서 정신승리는 문제를 불러온 현실을 외면하고 방치함으로써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 완전한 행복이나 만족감에 이를 수는 없는 거죠. 가령 취업난이 극심한 상황에서 어떤 취업생은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가 참 무능하다. 하지만 나만 취업을 못한 게 아니니까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말하면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면 네. 이건 정신승리에 가깝습니다. 반면에 긍정심리의 소유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취업 상황이 좋지 않아 참 걱정이다. 하지만 어딘가에는 나를 필요로 하는 회사가 분명히 있을 거야. 눈높이를 좀 낮추더라도 더 많고 다양한 회사를 찾아봐야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긍정심리의 소유자고, 이런 소유자는 냉철한 현실인식과 더불어서 그 상황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거죠.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가. 네. 이거 확인하는 거 필요하고 앞서 정신승리 한 놈은 그냥 뭐 괜찮다. 네. 뭐 그나마 다행이다. 여기서 끝났는데 네. 긍정심리는 다양한 회사를 찾아봐야겠어. 그렇죠.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맞습니다. 그 차이가 있네요. 네, 그 둘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정신승리가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정신승리자는 일단 현실을 왜곡하여 인식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기만에도 쉽게 빠진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만은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상태를 말하죠. 그러니까 속이는 주체와 속는 대상이 동일한 상태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싶지만 프랑스 철학자 사르트르는 존재와 무에서 인간에게는 자기 기만 행위가 만연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사르트르에 따르면 인간은 불안을 회피하고 자기가 가진 우리 인간이 가진 절대적 자유를 감추기 위해서 스스로를 속이는 행위, 즉 자기 기만을 일삼고 있다라고 본 건데요. 가령 취업난이 심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나중에 상황이 나아지면 취업이 될 거야라고 믿고만 있다면 이건 자기 자신의 실존이나 자유의 가능성을 속이는 상태죠. 즉 자기 기만에 해당합니다. 네. 당연히 자기를 기만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눈앞의 현실의 문제가 해결될 리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뭐 당연합니다. 긍정 심리는 가지되 네. 정신 승리는 배척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머리는 좀 차갑게, 가슴은 따뜻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사상가인 안토니오 그람시가 옥중수고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성으로 비관하되 의지로 낙관하라. 그러니까 머리로는 현실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가슴으로는 그럼에도 할 수 있다라는 의지를 불태우라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걸 낙관적으로만 보지 말고 비판적으로 현실을 파악하면서 변화시킬 수 있는 영역에 자기의 행동을 집중하라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정신승리에만 그치지 말고 냉정한 현실 인식의 바탕 위에 긍정적으로 행동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각자 나는 평소에 혹시 정신승리는 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위에 있어요, 이런 분. 예. 알겠습니다. 자, 생활 속 인문학 이효권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명주 위크엔드 마치겠습니다. 오태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